자신이 그 관심 있어 하는 언어 현상이 소개되어 있는 레퍼런스 그래머를 찾아가지고 도서관에 있을 수도 있고 PDF를 다운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복사를 할 수도 있고 레퍼런스 그래머가 아니어도 돼요. 너무 어렵다라는 언어과도 아니다. 레퍼런스 그래머가 아니어도 예를 들면은 뭐 무슨 시중에 있는 문법서 있잖아요. 막 기초 핀란드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무슨 뭐 한 걸음에 끝내는 뭐 아제르바이잔어 뭐 이런 이름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뭔가를 찾아요. 다만 그것만 아니면 돼요. 우리 수능 외국어에 있는 언어만 아니면은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건 금지를 할게요. 영투독 서러 대 뭐 아무튼 거기는 금지를 합니다. 수능 외국어에 있는 언어는 금지를 하고 그 외에 언어들 중에서 그 문법서를 찾는데 시중에 있는 그냥 문법서도 괜찮아요. 한국어로 쓰여진 것도 좋고 되도록이면 영어로 되어 있는 원문을 한번 읽어보는 것을 추천드리고 그래서 아무튼 그래가지고 레퍼런스 그래머를 찾으면은 항상 거의 이런 식이에요. grammar of 치앙 좀 열심히 연구한 사람들은 reference grammar of 치앙 좀 더 열심히 하는 사람은 comprehensive grammar of 치앙 그리고 좀 연구를 덜 한 사람은 concise grammar, brief grammar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아보면은 이제 이런 책이 나와요. 근데 이런 책이 보면은 이런 그 사실 레퍼런스 그래머를 어떻게 읽는지를 소개하면 참 좋았겠지만 저희는 그것까지 할 수가 없어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테이블 오브 콘텐츠에 보면은 인트로덕션에는 이 언어가 누가 쓰는지 그 사람들이 무슨 옷을 입고 무슨 밥을 먹고 뭐 이런 것 종교가 무엇이고 이런 데모그래픽 사람이 몇 명이 쓰고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그리고 여기에서 이 책에서 어떤 전사 체계를 쓸 건지 무슨 알파벳을 쓰는지 관습 같은 것들 무슨 축약어를 쓰는 것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의문론이 나와요. 의문론이 항상 언어의 그 언어를 소개하게 되는 기본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phonological 시스템이 나오고 나서 noun phrase, verb complex, clause and complex structure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세미나 하고 있는 거랑 완전히 같은 계열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 언어의 그 음론이 어땠는지 소개를 하고 명사가 어떤지, 동사가 어떤지, 형용사가 어떤지 그런 걸 순서대로 설명을 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걔네들 어떻게 신텍스 그 통사론적 문법을 가지고 있는 것들인지 얘기를 하고 공문, 절, 뭐 부정문 등등 다양한 더 높은 단계 것들을 이야기하고 맨 끝에는 이제 뭐 텍스트, 샘플 텍스트, 녹음해놓은 자료 이런 것들을 소개를 하고 끝나거든요. 그러면은 저희가 3주 동안 나오는 했었죠. 그러면 그때 그 세미나 때 다뤘던 온갖 그 개념들이 여기 전부 소개돼 있어요. 젠더 마킹, 이 언어는 젠더가 있고 그걸 마킹하는구나. 디미뉴티브, 지소사가 있구나. 무언가 작게 만드는. 킨십, 뭐 무슨 나의 친족어 또는 프로나운 우리 얘기했었죠. 그리고 definite, indefinite, 한정적, 비한정적. 그럼 얘는 관사 비슷한 게 있으려나? 뭐 numeral, quantify, classify, 분류사 뭐 이런 것도 이야기했고 그 외에도 뭐 되게 다양한 것들이 있고 goal, recipient 그러니까 이제 transitive verb는 타동사였죠. 타동사의 undergo, 타동사의 그 agent와 patient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 수요 동사 같은 동사의 goal이나 recipient는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어요. benefactive 오늘 아까 이야기했었죠. benefactive는 어떻게 표시하는지, instrument는 어떻게 도구는 어떻게 표시하는 건지 이런 것들이 이 언어에도 분명히 격이나 일치나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 이런 거 자세히 소개를 했을 거거든요. 예를 들면 benefactive 볼까요? 91쪽을 보시면은 The benefactive is the referent for whose benefit an action is performed. benefactive 정의가 나오죠. 근데 benefactive는 post position, 직으로 표시가 된대요. 그러면은 이 언어에서 benefactive는 정의가 어떻게 된다. 그 benefactive는 어떤 전략을 이용해서 표시가 되냐면은 후치사, post position이 사용이 되고 그 형태는 직으로 표시가 된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open the door for me라고 돼 있으면은 너 2인칭 단수, 너가 열어라 1인칭 그리고 그 제니티브로 돼 있죠. door 그리고 여기 open이라는 동사가 있고 2인칭이 여기 붙어 있어요. 그럼 여기 2인칭은 무엇이다? 뭘 나타낸다? 너. 그러니까 왜 너가 여기 있어요? open 뒤에? 명령문의 주어. 네, 명령문의 주어니까 얘가 지금 무슨 체계를 통해 나타나는 거죠? 일치. 오늘 예약한 얘가 지금 주어의 일치가 있는 거죠. 여기 주어가 또 나와 있는 거고 그리고 그걸 누구를 위해서 했다? 나를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나라는 프로나운에 치라는 benefactive 접미사가 붙는 거. 젠 괄호 벤 돼 있다는 것은 제니티브 그러니까 속격이랑 형태가 유사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에는 지금 접미사 따로 없죠. 그러니까 너가 문을 열어라. 그리고 얘는 아마 어순이 있을 거예요.
뭐 이런 문장이 있어요. 그럼 이 문장을 딱 갖다 두고 이 문장을 예시로 들면은 지금 이 너가 문을 열어야 된다는 어떤 뭐 명령문인데 그거의 그 동사에 의해 수혜를 받는 사람, 혜택을 받는 사람은 나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1인칭 그 프로나운인 가 뒤에 전미사, benefictive prefix, suffix 또는 포스트 포지션이라고 여기 논문에서는이라고 했죠. 치가 붙어가지고 까치가 됐다. 까치? 그래서 아무튼 이런 예문들이 있어요. 그럼 지금 이 3.2.10 benefactive라는 거 보면은 그냥 주제를 이렇게 잡아도 돼요. 이 3.2.10은 3장 2절의 10이잖아요. 이 정도가 그 여러분들이 그 과제를 할 거에 가장 적합한 양의 아마 그걸 할 거예요. 하나나 아니면은 두세 개 여러 가지 묶어서 이야기할 수 있으면 더 좋고요. 그랬을 때 왜냐면 A4 용지 2장 정도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을 한국어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번역을 하거나 아니면 설명을 하면 돼요. 문장 132번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얘네는 베네펙티브를 표시하기 위한 되게 그런 형태론적 전략을 사용하고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것들을 소개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소개한다는 느낌. 그게 과제입니다. 이해하셨나요? 네, 그래서 그게 바로 레퍼런스 그래머를 읽는 방식이에요. 어떤 변태가 아니면은 이 레퍼런스 그래머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있는 변태들도 있겠죠. 근데 그 중에 전 변태들의 모임도 있어요. 제가 원하면 초대해 드릴게요. 근데 그 주로 이런 식으로 발췌독을 하는 거예요. 베네펙티브, 그러니까 이 과제 제목을 보여드리죠. 치앙어의 베네펙티브는 어떤 식으로 뭐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설명을 하면 돼요.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과제를 해서 한국어로 써서 주시면 됩니다. 아까 모두 L1이 한국어라고 했으니까 영어로 쓰지 마세요. 영어 레퍼런스를 참조해서 한국어로 쓰는 거를 가장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각 용어들은 영어를 번역해도 되고 그냥 남겨도 돼요. 그럼 번역하다가 이 단어를 뭐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면 텔레그램 방에 남겨주세요. 그럼 누군가가 이건 이렇게 번역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면 되는 거고 아니면 그냥 학술 보그체 같은 거 써도 돼요. 이 포스트 포지션은 베네펙티브를 표시하기 위한 마커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쓰셔도 되니까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전체적인 골격은 한국어로 쓰는 거를 이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아무튼 그게 과제.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그게 다 다음 주까지. 지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기에 없었던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원칙적으로 한 달에 드리는 거예요. 아무튼 네, 그래서 다다음 주까지 해주시면 좋겠고 만약에 어떤 언어를 하고 싶은데 그 언어의 문법서를 못 구하겠다면 저한테 말씀을 해주세요. 제가 웬만한 거는 찾아드릴게요. 그리고 저도 못 찾는 거면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것들을 가지고 저희가 10명이나 15명, 저 개설 학생까지 한 15명이기 때문에 15개의 보고서가 쌓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다 같이 돌려보면서 꼼꼼히 읽을 필요까지는 없어도 이 언어는 이런 현상이 있구나 이런 식으로 하면 A4 용지 2페이지 정도 적어도 1페이지는 꽉 채우고 너무 많아도 5페이지는 넘어가지 않게 그냥 그 사이에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막 열정을 가지지 마세요. 되도록이면 워드 바랍니다. 너 저기 PDF가 아니야? 맞아. PDF로 내려고. PDF로 내라고 했지? 근데 제가 지금 저도 방금 알았는데 최종 보고서 양식을 한글로 내라고 하더라고요. 네? 전 한글 정말 싫어하거든요. 써본 별로 없고. 차차 생각해 봅시다. PDF로 주세요. 무슨 방식으로든. 네, 이상입니다. 그리고 1분만 쉬었다가 나머지 얘기할게요.
가치가 엄청 있다 그 정도. 네, 오늘 마침 한 내용 딱 나와서 이제 공부 좀 아까 전에 뭔가 많이 봤는데 맞아. 이루어진 위치가 맨 처음에 주격, 그 주격 마커라고 나중에 목적격 마커라고 다 이런 식으로 마커를 넣어주는데 주격 마커는 없앨 수가 없어요. 주격 마커 무조건 있어야 되고 위치와 부분이 있어야 되고 목적어는 만약에 뒤에 따로 오버드라운이 있으면 이건 오버드라운이 있으면 이걸 넣어줄 필요가 없거든요. 목적어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약간 생각 가능하다 약간 이런 느낌. 그 둘 다 있어요. 선택? 약간 이런 느낌이고 그래서 일치 체계 정도나 그런 교차보다 보니까 뭐지 막 동사 하나에다가 어근에다가 계속 뭘 씹어가지고 막 확장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 두 가지 정도가 특징적인 것 같거든요. 그 둘 다 결국엔 형태니까 만약에 하시면 그럼 제가 형태를 할 테니까 혹시 의문이나 통사점 같으신 분 괜찮으실까요? 네. 그러면 한번 그렇게 일단 나눠보고 나중에 합쳐보자. 네, 일단 시간을 정확하게 나누기는 가지고 왔으니까 괜찮을 것 같고 네, 그렇게 감사합니다. 시작할게요. 그 혹시 네. 핀란드어 그 파티티브를 격으로 나눠야 한다 이런 견해는 없나요? 없을걸요? 제 지식은 그 정상 수업 하나씩 될 것밖에 없는데 네. 보니까 부분격이 의미상으로 주어가 될 수도 있고 목적어가 될 수도 있고 이래가지고 수사랑 같이 쓰면 무조건 파티티브랑 쓰인다는 네. 파티티브는 어느 위치에나 올 수 있어요. 그게 한국어 조사는 같이 격이 아니라고 보조사죠. 어, 끔찍한데? 그러니까 정 선생님이 화제 설명하시기에도 약간 화제 원래 제니티브가 쓰여야 할 자리인데 뭐 때문에 파티티브를 쓴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격이라 함은 많은 사람들이 자리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것인데 파티티브는 자리가 결정을 하는 게 아니죠. 보통은 그 문장의 의미나 아니면 주변에 수사가 붙는지 부정문이 되는지 아니면 문장의 동작이 끝나지 않았는지 이런 것들이 파티티브를 만들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결정을 하고 있는 격이어가지고 마치 다른 격이랑 다른 특징을 보인다고는 생각할 수 있겠는데 그것이 어떤 격이라는 스트릭트한 정의가 있어가지고 그 격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없는 것 같아요. 보통 문장에서 네. 기능을 나타내주는 게 격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네, 문장에서의 전혀 기능을, 못하고 네. 있는 것 같아서 그렇죠. 파티티브는 보통 이제 자기 자체로서가 나타내는 문장 내에서 기능이 없으니까 약간 늘 한국어 좀이랑 비슷하다 생각했는데 밥 좀 먹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격이 아니다라고 하는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굳이 그런 것에 관해서 연구를 하면은 부분 격이 어떤 분포를 가지고 또 다른 격들과 어떤 식으로 다른지를 이야기하는 논문은 많이 있었고 여기 체코가 부분격이 격이 아니다라는 논리는 일단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격이라는 것을 어떻게 스트릭트하게 정의 내리는 것이 또 아니기 때문에 네, 그렇게 근데 부분격에 대한 연구도 엄청 많아요. 저도 그 턴페이퍼 막 썼었고 그랬는데 부분격은 죄송합니다. 똑같은 실수를. 부분격은 네. 격이라고 아니라고 해서 딴 걸로 불릴 만한 게 또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네, 왜냐하면 어떤 명사가 가지는 형태론적 패러다임 중에 하나이긴 맞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부분격이 그 자체로서 내가 부분격을 가지면 이 문장 내에서 무슨 기능을 해라는 그 특징은 없지만 대신 그런 특징은 있죠. 만약에 문장 내에
주격 하나랑 부격 하나가 있으면은 그 부격이 대격 위치에 있다는 것은 확실해지죠. 그런 것들 어떤 관계적으로서 보여주고 있는 기능은 분명히 있다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러게. 신기한 생각이. 저는 부격 연구는 그냥 뭘 얘기하면 좋을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냥 한번 찾아보세요. PhD 파티티브. 그리고 그쪽으로 이번 과제 같이 하시면은 더 자세하게 쓸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이해하려고. 핀란드어의 부분격은 어떻게 분포하는지 이야기 하는 거죠. 네. 다음. 아까 그 했던 거랑 비슷하게 이번에는 A Grammar of Lesbian 이라는 책을 볼게요. 93년도 책이고 이것도 레퍼런스 그래머고 여기 보시면은 Introduction Lesbian Language and its Genetic Affiliation 유전자가 아니라 이 레즈기안이 북동 카카스 어족에서 어떻게 분류돼가지고 그 무슨 어파 속에 포함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 어디서 이렇게 갈라져 나왔는지 그랬을 때 Overview, Phonology, Morphophonemics, Morphology, Syntax를 할 것이다. Morphophonemics도 이야기했었죠. 형태, 음론 썼는데 음론적인 형태가 나오는 과정, 형태, 음론적인 규칙에 대해서 이야기했어. 그 외에는 뭐 Structure, Grammar, Terminology, 뭐 Notation, Convention 뭐 이런 것들 쭉 이야기하고 여기 레즈기안의 그 데모그래피 누가 사용하고 얼마나 사용하고 그 사용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착한 사람들인지 뭐 나쁜 사람들인지 뭐 이런 것들이 나왔어요. 포놀로지는 세그멘탈 포놀로지 해가지고 우리가 지난번에 다뤘던 것처럼 모음은 어떤지 자음은 어떤지 이런 걸 이야기하고 포노텍틱스는 그 폰들이 어떻게 배치되는지 음소 배열로 해가지고 CVC, CCVC, CCCVCC 뭐 이런 식으로 가능하더라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우 하모니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또 포놀로지컬 모르포포네믹 얼터레이션은 얼터레이션은 교체 현상이죠. 어떤 음소가 어떨 땐 여기 이게 나타나고 어떨 땐 이게 나타나고 이게 어떻게 분포되는지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어써 할 때 어시랑 아써 할 때 아시랑 어랑 아는 얼터레이션을 하고 있는 거. 근데 이 얼터레이션이 왜 하고 있냐면은 바로 하모니 때문에 일어나고 있다. 또 월 스트레스 하면 이제 그 포놀로지 가장 위에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스트레스, 강세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레즈기어에서 강세가 굉장히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또 아예 한 챕터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몰폴로지라고 해가지고 이 책의 구성은 지금 포놀로지, 몰폴로지 이런 식으로 층위로 나뉘어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나운 몰폴로지 이만큼 있고 형태론 그리고 adjective 몰폴로지, verb 몰폴로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verb derivation은 이제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pronoun, adverb, postposition, numeral, particle 이런 것들이 쭉 있고 마지막 syntax 보통 명사 구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형용사 구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그리고 밸런스도 계속해서 안 나오게 될 개념인데 원래 결합가라고 번역을 하거든요. 밸런스. 그래가지고 원래는 그거였어요. 그 원자가 뭐 예를 들면은 염소는 수소 하나랑 결합을 하고 또 무슨 뭐 탄소는 수소 4개랑 결합을 하고 화학에서 이렇게 사용하던 것들이 결합가 개념이거든요. 이 원소가 다른 몇 개랑 결합을 하는지 근데 그 개념을 정말 화학에서 가져온 거예요. 이 원어학에서 사용하는 밸런스는. 여기는 다르게 무엇이냐면은 그 동사 하나가 명사 몇 개랑 결합을 하는지 그런 거를 밸런스라고 합니다. 그럼 예를 들면 제가 그 선물을 주다 같은 거 할 때 주다는 밸런스가 3이에요. 왜 3일까요? 내가 누구에게 무엇을 이런 식으로 밸런스가 3인 동사인 거고 마찬가지로 밸런스가 1인 동사가 자동사, 2인 동사가 타동사인 거. 근데 밸런스 decreasing, 밸런스 increasing 이라는 게 있어요. 결합가를 늘리고 결합가를 줄이는 방식이 있어요. 어떤 식으로 결합가를 줄이냐면은 예를 들면은 영어 같은 경우 passive construction 수동태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I killed John이랑 John was killed. 그럼 여기 지금 kill이라는 동사는 결합가가 2개였다가
하나를 읽는 거예요. 그래서 결합가 2에서 1로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패시브 수동태 패시브 컨스트럭션은 얘는 밸런스 디크리징 하는 컨스트럭션이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 마찬가지로 그 I kill John for Mary 이런 식으로 수혜자 아까 또 얘기했었죠. benefactive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밸런스가 3으로 늘어나게 돼요. 그럼 밸런스 increasing motion을 해가지고 benefactive 같은 게 있고 또는 I made Mary kill John 이런 거는 이것도 밸런스 increasing이죠.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게 결합가예요. 그래서 위에서 쭉 형태로 내서 명사가 어떻게 됐고 동사가 어떻게 됐고 나왔으면은 이제 그것이 어떻게 결합하는지에 관한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syntax clause 절이 어떻게 배치되는지 뭐 copula, relative clause는 대절 같은 것들이 relative clause죠. 그런 것들이 쭉 있고 질문 어떻게 하는지, comparison 어떻게 하는 거지. 이건 무려 그 뭐지? 문법을 설명하는 데에만 25개의 챕터가 있는 굉장히 큰 500페이지짜리, 560페이지짜리 레퍼런스거든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아까 북서 카카스 어족은 동사가 형태론이 굉장히 복잡하다 그랬고 북동 카카스 어족은 명사가 굉장히 복잡하다고 했잖아요. 예를 들면 나운에는 74쪽 case formation 이렇게 있어요. introduction 해가지고 there are 18 cases lesbian 시작하잖아요. 격이 18개가 있다. 근데 이 격이 어떻게 있냐면은 맨 처음에 4개가 있어요. absolutive, ergative, genitive, dative. 이거는 유명하죠. absolutive, ergative가 뭐였죠? 능격, 절대격, 능격. 능격, 절대격 언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genitive는 속격, dative는 누구에게, dative 그 역격. 그럼 여기 보면은 뭐가 막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총 14개 때 3 곱하기 5 빼기 1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각각 뭐냐면은 이 3은 어디에 있는 거, 어디로부터 나오는 거, 거기로 가는 거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거고 여기 5는 그것이 뒤, 아래, 위, 안쪽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쪽으로 가는 거, 안쪽에서 나오는 거, 안쪽에 있는 거 그것의 뒤에 있는 거, 뒤로 가는 거, 뒤에서 나오는 거 그것의 위로 가는 거, 위에 있는 거, 위에서 나오는 거 이렇게 3 곱하기 5가 있고 다만 한 가지가 비어 있어가지고 14개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지금 격과 일치의 체계에 대해서 그 세미나 때 다뤘던 내용 그대로 읽고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 이런 격들이 있구나. 그러면은 제가 만약에 어떤 사람이 과제를 레즈기어의 격체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은 레즈기어의 격은 총 18개가 있고 그것은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까 하던 PPT로 다시 넘어가서요. 네, 여기까지 했거든요. 자, 앞에 2개에 대해서 엄청 자세히 이야기를 했는데 뒤에 3개는 이야기를 안 했어요. 그 중에 제일 좀, 그러니까 사실 별로 잘 많이 나타나지 않은 체계들, 굉장히 드문 체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예를 들면 3분할 체계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릴게요. 3분할 체계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 SAP가 셋 다 모두 각자의 패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파만 인도 어족, 호주의 이제 북쪽 해안가에 그 분포되어 있는 어족인데 여기 보시면은 남자가 암캐를 때렸다. 죄송합니다. 남자가 죽었다라고 했을 때 이 자동사 구문과 타동사 구문에 이 앞에 붙어 있는 남자의 전미사가 달라요. 그래서 얘는 그냥 노미너티브, 그러니까 자동사일 때는 노미너티브가 나온다. 그리고 타동사일 때는 얼거티브 앱솔루트, 그 얼거티브 어큐저티브다 해가지고 총 노미너티브, 얼거티브, 어큐저티브 3개의 격이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이런 게 3분할 체계, 트리파르타이트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거 말고도 구글에 Morphosynthetic Alignment라고 검색을 하시면요. 죄송합니다. 빙의 검색해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어큐저티브가 노미너티브 어큐저티브, 얼거티브가 얼거티브 앱솔루티브 그 외에도 주르르르르르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맛있게 먹고 배가 부른데 할 게 없으면 이걸 하나씩 들어가서 읽어보면서 아 세상에 언어는 참 다양하구나 이런 거를 해보면은 재밌습니다. 그랬을 때 그 중에 몇 가지를 더 소개를 해드릴게요. 3분할 말고 분열 능격 체계예요. 분열 능격 체계는 능격인데 능격이 분열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냐면은 주격, 대격의 특징과 능격, 절대격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나오는 분포가 다르죠. 어떨 때는 능격, 절대격처럼 가고 어떨 때는 주격, 대격처럼 가라. 이게 바로 분열 능격 체계거든요. 그래서 여기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능격, 절대격이 분열된다고 이야기하는 건데 그냥 말은 스플릿 얼러티브라고 해요. 그러면 아빠가 돌아왔다. 엄마가 아빠를 보았다. 우리가 돌아왔다. 너가 돌아왔다. 너가 우리를 보았다. 우리가 너를 보았다요. 그럼 보시면은 아빠가 돌아왔다. 엄마가 아빠를 보았다. 그러니까 아빠가 엄마를 보았다인데 만약에 주격, 대격 언어면은 아빠랑 여기 아빠랑 같아야 되잖아요. 둘 다 그 에이전트니까. 그래서 그 여기랑 여기 같아야 되는데 지금 다르죠. 얼거티브 마커가 있고 대신 엄마가 앱솔루티브가 나타난다는 거. 그래서 여기서 지금 여기 A, B 문장에서 볼 수 있는 거는 디르바러는 능격, 절대격 체계다 해요. 근데 재밌는 거는 주어가 우리 너일 때는 그런 일이 없어요. You returned, you saw us. 똑같이 new랑 new라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왜냐면은 디르바러는 1인칭, 2인칭일 때는 주격, 대격 언어. 3인칭일 때만 능격, 절대격 언어이기 때문에 그런 스플릿 얼러티브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한 가지 예시고요. 그 외에도 인칭에 따라 일어나는 경우는 사실 굉장히 드문 경우고 제일 많이 일어나는 경우는 시제나 시상에 따라 일어나는 경우. 조지아어가 지금 나와 있는데 조지아어의 왼쪽은 present tense, 오른쪽은 perfect예요. 그러니까 perfect라는 건 그 완료상이죠. 시제 시상에 따라서 여기 지금 student goes, student writes letter 그리고 student went, student wrote the letter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분명히 그 go일 때는 지금 그러니까 이가 주어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은 student가 letter를 할 때 present일 때는 똑같이 이가 붙는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상하게 과거 완료일 때는 letter에 이가 붙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거를 정리를 해보면은 present tense일 때는 얘랑 얘가 묶여요. subject랑 agent. 그러니까 자동사 구문의 유일노당이랑 타동사 구문의 동작주. 그러니까 지금 하나를 묶인다는 것은 얘가 주격, 대격이다, 능격, 절대격이다. 주격, 대격이다. 근데 past tense일 때는 얘랑 얘가 묶여요. 그러니까 이 언어는 현재일 때는 주격, 대격, 과거나 완료일 때는 능격, 절대격을 사용한다. 이것이 바로 분열 능격 체계의 두 가지 예시예요. 그리고 분열 자동사 체계가 있거든요. 이거는 S, A, P가 있을 때 이렇게 묶이면은 뭐라 그랬죠? 주격, 대격. 이렇게 묶이면은 능격, 절대격. 분열 자동사 체계는 자동사는 얘잖아요. 지금 그 문항이 하나인 문장의 동사잖아요. 자동사가 두 개가 있어요. 어떤 자동사는 얘랑 묶이고 어떤 자동사는 얘랑 묶인다는 거예요. S1이랑 S2로 나뉘어가지고. 예시를 보면 이거. I fall, I die, I shiver. 그리고 I play, I swim, I sing. 전부 자동사죠. 근데 얘는 마가 붙고 얘는 와가 붙어요. 근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너가 나를 때리다 할 때 나를 비마예요. 그리고 내가 너를 때리다 할 때 내가가 와거든요. 그러니까 이 와는 주격, 대격처럼 행동을 하고 있어서 와인 거고 이 마는 능격, 절대격처럼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여기서 절대격으로 나타나. 그러니까 페이션트로 나타나는 애가 지금 여기 일치를 하고 있는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동사들을 보세요. 넘어지다, 죽다, 떨다가 마가 붙고 놀다, 수영하다, 노래 부르다가 와가 붙어요. 이 둘이 무슨 차이가 있을 것 같나요? 저절로 되는. 네, 저절로 되는 거. 그러니까 내가 voluntarily 하는 것과 involuntarily 하는 것이 차이가 있는 거. 그러니까 어떤 언어에서는 자동사의 경우 내가 voluntarily 하는 경우는 에이전트랑 같이 묶여요.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하는 거니까. 근데 내가 무언가를 당해. 아니면은 내가 원하지 않는데 나한테 일어나. 내가 느껴. 이런 것들은
여기에 있는 페이션트랑 같은 패턴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Split Intransitive System이라서 분열 자동사 체계라고 합니다. 분열 자동사 체계, 분열 능격 체계는 이런 주격, 대격, 능격, 절대격 패턴의 다양한 베리에이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환장하게 있는 게 분열 자동사 플러스 분열 능격 체계 같은 경우가 있어요. 이건 과잉이었는데요. 아까 분열 능격 체계는 뭐에 따라서 나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했죠? 시제나 시상이었죠. 그리고 분열 자동사 체계는 동사의 의미론에 따라 달라져요. 그럼 그 두 개 합쳐져가지고 과거일 때는 분열 자동사 체계, 현재일 때는 다이렉트 체계라고 해가지고 그 어순이나 다른 형식으로 표현을 하는. 그래서 좀 더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은 얘네는 능격성이 특정 시제에만 관련이 있는데 그 능격성마저도 그냥 능격성이 아니라 분열 자동사 체계의 능격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과잉이어의 예시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능격과 자동사가 어떤 식으로 베리에이션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다 합쳐서 형태 통사로서 정의해요. 그러니까 morpho syntactic alignment 라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세미나로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문제를 제가 드렸어요. 그거를 같이 조금 보면서 이야기하고 끝내겠습니다. 이렇게 한 장짜리인데 (8점) 1번부터 4번까지만 보고 넘어갈게요. 5, 6, 7은 너무 길어서 8.1 한번 볼게요. 이라크 아랍어. 먼저 데이터를 한 1분만 볼게요. 자, 다 보셨나요? 자, 그럼 같이 이야기해 볼게요. 제가 그 명사의 문법적 관계를 표시하기 위해 사용하는 전략 3가지가 오늘 세미나 처음에 뭐라고 했었죠? 일치랑 격이랑 어순. 네, 일치, 격, 어순. 어순 말고 격은 명사에 나타나는 형태론적 패러다임이라고 그랬어요. 걔네들은 명사가 형태론적으로 변화하면 격이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언어 이라크 아랍어에서 격이 존재하나요? 아니요. 네, 그럼 1, 2, 3번 문장에서 보이가 주어져 1 왈라드죠. 네. 그러면 걔가 그 페이션트로 갔을 때 4번 문장에서 1 왈라드 했을 때 차이가 있나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2번 문장의 girl, ill be it이 4번 문장으로 갔을 때 똑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죠. 그러므로 이 언어는 지금 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치는 있을까요? 있어요. 네, 있어요. 일치는 주어의 일치를 하죠. 아니면 목적어 일치를 하나요? 주어. 네, 주어 일치. 주어의 무엇에 일치하나요?
주어의 성의 일치를 하고 있습니다. 주어의 성에 따라서 앞에가 달라지나요? 뒤가 달라지나요? 앞에 네, 그래서 지금 접두사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 언어는 일치가 있습니다. 격은 없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어순은 있습니까? 있어. 네, 어순이 있는 것 같아요. 어순은 무슨 어순이죠? S. SVO 어순입니다. 자, 그러면은 동사에서 주어가 남성일 때 나타나는 것이 무엇으로 보이나요? Y. 네, Y 또는 YI죠. 그러면 주어가 여성일 때는 T 또는 TI. TI. 그러면 이 언어는 지금 그 어순이 존재하고 일치가 존재한다는 가정하에서 이 언어의 이 언어의 패턴은 지금 주격, 대격 패턴인가요? 능격, 절대격 패턴인가요? 주격. 네, 주격, 대격 패턴입니다. 그러므로 정리해서 이야기하면 이 언어가 가지고 있는 형태통사론적인 특징은 어순이 SVO로 존재하고 격은 존재하지 않고 일치가 동사가 주어의 성별에 따라서 일치한다는 점을 가지고 있고 그 일치 현상은 접두하고 있다. 프리픽스에 의해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 언어의 morphosyntactic alignment는 노미너티브, 어큐저티브의 형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거기까지가 8.1이었습니다. 8.2 구자라트어 이건 조금 더 복잡하거든요.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라메시는 남자, 수드하는 여자, 그리고 펜은 여성 명사예요. 자, 8.2는 제가 방금 한 것처럼 그대로 해주실 분 자원 같습니다. 야채 5번 문자 하티 아와티 하티 그 오키나와 전학생 영상 있잖아. 오키나와 전학생 거기서 아와티 하티 그 무슨 뜻이었다? 인나 하리였나 그런 것 같아. 아무튼 오키나와 방언 아무도 자원이 없으면 오늘 안 끝날 겁니다. 잠깐만요. 할게요. 네, 바로 시작하면 되나요? 네, 네, 네. 격은 없는 것 같고요. 왜냐면 사실 이거를 정확하게 보기가 어려운 것 같긴 한데 라메시 수다 펜 다
형태가 딱히 있어요. 아닌가? 없어 보였어요. 근데 맨 마지막에 7번에 수다 하이 이거 붙은 거랑 라메쉬에다가 이 붙은 게 네. 네, 그게 이것 때문에 약간 헷갈렸어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문제는 일단 터치하고서 일치는 확실히 있어 보여요. 주어 성에 따라서 전미사 형태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 같았고 네. 남성은 오로 끝나고 여성은 아이로 끝나는 걸로 보였어요. 네. 어수는 SOV가 맞는 것 같고요. SOV요? 네네. 뭐라 해야 되지? 주격 대격 언어라고 능격 절대격 언어라고 생각했어요. 능격 절대격 언어다. 네. 근데 주격 대격인지 능격 절대격인지 솔직히 이를 정확하게 왜 이렇게 나뉘는 건지 모르겠어서 설명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혹시 여기 보충해 주실 분 있나요? 이미 좀 어려워서 그래요. 전 어렸을 때 항상 이런 일이 일어나면은 빠르게 더 쉬운 8.3을 풀었어요. 바로 내가 자원해야지. 자, 8.2. 이 언어 굉장히 부정합니다. 전체를 모르겠는데. 자, 이가 라메쉬가 있고 라메쉐가 있었죠. 수드하가 있고 수드하에가 있었죠. 그럼 지금 일관되게 어떤 명사에 서픽스가 붙는 형태론적 패러다임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격이 없다고 속단할 수 있을까요? 있는 것 같은데. 네, 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무슨 격일까요? 주는 뭐라 해야 되지? 자, 제가 힌트를 좀 드릴게요. 일치가 존재해요. 일치는 남성은 O로 끝나고 여성은 E로 끝나요. 동사에 나타나는. 자, 1번 문장에 논항이 2개 있어요. 라메시는 남성인가요? 여성인가요? 남성. 펜은 여성. 그럼 논항이 남성 하나, 여성 하나 있고 일치가 남성으로 나타났습니다. 동사가 O로 끝났죠. 그 다음에 라메시, 펜, 커리, D. I로 끝났죠. 동사가 지금 무슨 성별을 일치하고 있죠? 펜을 일치를 하고 있습니다. 상에 따라서 일치가 달라지는 거. 네, 상에 따라서 일치와 격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 언어는 무슨 체계인가요? 분열 능격 체계입니다. 분열 능격 체계의 조지아어 예시랑 비슷해요. 분열 능격 체계여서 현재 시제 was buying 현재 시제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진행 시제 진행상에서는 주격 대격이 나타나서 펜을 사다라는 동사의 동사가 남성 라메시랑 일치를 하고 있고요. 밑에 완료상인 about the pen에서는 동사가 펜과 일치를 하고 있고 라메시에는 전미사가 붙었어요. 무슨 격이다? 능격이다. 그러면 이 언어에는 분열 능격 체계가 존재하고 능격 전미사는 뭐죠? 이 능격 전미사 에가 존재하고 분열 능격 체계이고 완료상일 때에만 능격 절대격이 나타나요. 그러면 진행상일 때는 명사의 문법적 관계를 표시하기 위해 무엇과 무슨 전략이 사용되고 있죠? 격이 있나요? 첫 번째는 라메슈펜의 격이 있나요? 없습니다. 일치가 있나요? 네, 어순이 있나요? 있어. 네. 그러므로 어순과 일치를 통해서 지금 문법적 관계를 표시하고 있고요.
이 언어는 지금 어순, 격, 일치가 모두 나타나고 있어요. 어순은 SVO, 격은 능격만 존재하는데 그 능격은 진행상이 아니라 완료상일 때만 나타나는. 그리고 일치는 동사가 주어의 무엇과 일치를 하죠? 성별. 근데 완료상일 때는 목적어인 pen, 그러니까 absolutive, 절대격과 일치를 하고 있다. 누구는 이제 능격 절대격 체계에서 절대격이 주어라서 그런 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요. 아무튼 거기까지가 구자라트어의 해석이었습니다. 궁금하신 점? 네, 넘어갈게요. 8.3 아바르. 이거는 조금 더 쉬우니까 문법지요. 문법 문법지요. 모든 문법사를 파악하기 전까지 집에 갈 수 없어. 아 문법 지원이 뭐야? 지옥이요. 아 문법 지옥. 네 문법 지옥. 언어와 문법의 방. 이것도 자원을 받겠습니다. 남성어 되었어. 그렇구나. 사라진 줄 알았어. 특히 스페인어 같지 않아요? 어, 황제인님 해주실 건가요? 어, 일단 일치가 있는 언어이고요. 일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적어가 생겼을 때 능격 절대격 언어이고, 능격 절대격 언어이고, 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격이 있어요. 능격 절대격 언어고, 네 일치의 양상도 능격 절대격 언어로 나와 있습니다. 능격과 절대격이 각각 어떻게 표시되고 있죠? 능격은 아스라는 전미사가 붙어서 네 표시가 되고 있고, 일치는 그 주어의 성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분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 프리픽스를 정확히 어디까지인지 한번 끊어봐 주세요. 첫 글자까지를 봐야 네, 첫 한 글자. 그래서 주어가 남성이면 의로 나타나고 여성이면 Y로 나타나고. 그리고 어수는 한 문장밖에 없어 보이지만 어수는 SO. 네, SOB. 자, 그러면은 다시 처음부터 얘기해 볼게요. 어순, 격, 일치 중에 어순, 격, 일치가 모두 있다고 했죠. 어순은 SOV로 나타난 것 같고, 격은 능격, 절대격이 있어 보입니다. 그 중에 전미사로 나타나는 것은 능격에 AS가 붙어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일치가 나타나는데요. 동사가 주어의 무엇에 따라 달라지죠? 성 네, 성에 따라 달라지고, 주어가 절대격이 네, 절대격이 가진, 절대격 논항이 가진 이 논항과 이제 성별 일치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답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능격 절대격 언어들은 일치를 만약에 하게 되면은 대부분 앱솔루티브
애랑 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그 이제 유표적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무언가 디폴트가 되고 무언가 좀 더 마켓돼 있다는 것은 뭔가 좀 더 형태는 좀 복잡하거나 어렵거나 한 형태인데 한국어는 주격에도 가, 이 이런 게 붙지만 인도 유럽어 대부분 또 터키어파 거의 다 모든 언어들이 노미너티브에는 뭐가 안 붙어요. 노미너티브가 보통 디폴트고 어큐저티브에 뭐뭐를 뭐좀 암, 인,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다양한 뭐 전미사가 붙어서 나타나는데 능격 절대격 체계에서는 절대격이 디폴트이고 능격에 뭐가 많이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마키드한 노미너티브가 나타나는 경우는 많지가 않아요. 한국어랑 일본어가 있긴 한데 굉장히 특수한 케이스예요. 그래서 굉장히 프라이드를 가질 수가 있고요. 절대격이 마키드한 경우는 오스트로네시아어 쪽의 니아스라고 언어가 딱 하나밖에 없을 때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식으로 보편적으로 대부분은 주격이 디폴트, 그리고 대격이 뭔가 마키드한 경우, 그리고 절대격이 디폴트, 능격이 뭔가 마키드한 경우. 그리고 일치를 하나만 한다면은 언마키드한